애교살이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교가 있는 사람들이 애교가 튀어나오면서 아래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애교가 강조돼 보이고 애교가 더 이뻐 보이죠. 애교 밑으로 다크서클이 생겼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다크서클은 눈물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45도로 비스듬하게 있을 때 다크서클이라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 고랑 부위가 어두운 거를 개선을 하면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다크서클과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눈밑 다크서클이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죠. 요즘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명을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고 짧게 줄여서 눈밑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불과 한 5년, 10년 전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한 용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눈밑 지방 재배치보다는 눈밑 지방 제거 이거를 더 많이 하고 이랬던 시기고, 근데 이제 눈밑 지방 제거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해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많이들 하게 됐고,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널리 퍼지게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사실 연예인들이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보통 어떤 때 하느냐? 다크서클이 심하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 해야지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크서클이 있을 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다크서클이 다 좋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짜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 다크서클 있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하러 왔어요.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다크서클이 다 좋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일단 다크서클이 그럼 뭐냐, 눈밑이 어두운 걸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죠. 다크, 어둡다, 서클, 원이잖아요. 근데 왜 원이냐, 눈 주변을 어두운 거를 다크서클이라고 해요. 눈밑이 어두운 사람은 위에까지 어두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런 다크서클은 정말 색이 진하게 어두운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가 다크서클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위에까지 다 까매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다크서클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그냥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피부색이 다 다르잖아요. 피부 자체가 얼굴 중에서도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근데 여기가 그냥 어두워요, 피부색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색소 침착이라고 그래요. 색소가 남아있다, 침착돼 있다. 첫 번째 원인은 피부색, 색소 침착, 이것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눈꺼풀은 굉장히 피부가 얇거든요. 딱 봐도 좀 어떤 피부의 그런 좀 질이 달라 보이죠. 밑에는 좀 두껍고 막 모공도 좀 보이는데 여기는 거의 안 보이고 얇게 정말 종이전처럼 얇죠. 근데 그 구조도 피부 밑에 구조가 달라요.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피부 밑에는 피하 지방이라 해서 얇게 지방층이 있어요. 그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만지면 좀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잡히죠. 피부가 이렇게 종이장처럼 잡히질 않고 두툼하게 잡히죠. 약간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잡히는 이유가 피부 밑에 얇게 지방층이 있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잡을 때 피부만 잡히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 지방층이 같이 잡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기도 다 피하 지방이 다 있거든요. 근데 눈꺼풀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눈꺼풀을 이렇게 잡아보면 정말 그 피부 자체만 잡혀요. 그러면 그 피부 밑에 뭐가 있느냐? 다 근육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피부가 있고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는 온몸이 다 근육으로 다 덮여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근육이 있어서. 얼굴도 마찬가지로 다 근육이 있어요. 피부랑 피하 지방이 있으면 약간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근육이 당연히 비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운동을 막 해서 피하 지방을 살을 빼면 피하 지방이 빠지죠. 그러면 속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비쳐 보이죠. 막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뚱뚱할 때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막 복근 같은 생기려면 살을 쫙 빼서 피하 지방을 줄여야지 그게 속에 근육이 비쳐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눈밑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이 거의 없이 바로 근육이 있어요. 근데 피부도 되게 얇아.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에 있는 근육의 색깔이 겉으로 비쳐 보여요. 비쳐서 보여요. 근데 근육이 뻘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쳐 보이면 어두운 쪽으로 비쳐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눈밑은 그냥 봐도 어두워 보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렇게 비쳐 보이지 않는 이런 부위에 비해서 눈밑은 무조건 상대적으로 어둡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비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 비쳐 보이는 거. 피부가 얇아서 속에 있는 근육, 혈관까지 비쳐 보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늘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가 그림자인데 어떻게 그림자가 생기냐면 이 밑에 눈물 고랑이라고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안화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파인 곳인데 여길 따라서 파인 걸 눈물 고랑이라고 그래. 골이 졌다고 눈물이 흐르는 고랑, 아니면 눈 밑에 있다 눈밑 고랑이란 말도 쓰고 눈물 고랑이라고 골이 져 있는데 그 부분에 뼈에서부터 이렇게 인대라 그래서 겉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나 보면 여기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파여 있다고. 속에서 끌고 들어가서 파이는 거예요. 다른 데 안 파이잖아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왜 들어가 있겠어요? 속에서 잡아 당겨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인대라 그런다고. 얼굴에 잡아 당겨. 다른 데도 있어요, 인대가. 이런 데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끌려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끌려 들어가는데 그 바로 위쪽은 약간 불룩해요. 왜냐하면 위쪽은 눈밑 지방이라 지방이 있는 곳인데 이게 불룩하면서 밑에가 쏙 끌려 들어가니까 이 불룩한 거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그 그림자가 어두워 보인다고. 그림자는 어둡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코 밑에가 어때요? 어둡죠? 입술 밑에 이게 어둡잖아요. 턱 선이 어때요? 다 어둡죠? 이게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색깔이 어두워요? 실제 색깔이 어두운 건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래 가진 색깔보다도 그림자 때문에 더 어두워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눈 밑에가 어두우니까 다크서클로 보여요. 그 부분도.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색소, 두 번째 비치는 거, 혈관 비침, 근육과 혈관 비침, 세 번째 그림자. 세 가지가 있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세 번째 이유인 그림자를 좋게 하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 불룩해 있는 거, 불룩한 눈밑 지방을 줄여서 꺼진 곳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 불룩한 거는 줄어들고 꺼진 거는 나오죠. 그럼 당연히 그림자가 덜 생기죠.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의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 다크서클이 다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좋아지진 않죠. 세 번째 이유만 좋아지죠. 그래서 다크서클이 있는데 난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 다 좋아지느냐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크서클이 왜 생기는지를 알면 당연히 그러면 이것만 해도 다 좋아질 수는 없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한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 그림자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중에 제일 커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 색소가 어둡고 이런 부분은 가려져요. 피부색을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걸로 가려진다고. 색은 어두워도 왜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컨실러? 이런 걸로 화장품으로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어떻게 밝게 만들어요? 내가 굴곡이 있어서 불룩하고 꺼진 거를 화장품을 이용해서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화장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굴곡을 바꿔주는 이 수술을 하면 딱 그 부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을 하던 사람은 다크서클이 다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도 아래쪽 고랑이 좋아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크서클 이 전체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좋아져요. 아래쪽 한 반 정도가 좋아진다고. 근데 이 아래쪽 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위쪽 반은 사실 다크서클이 크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애교살이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애교가 좀 크게 잘 보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애교가 튀어나오면 애교 아래는 어떻겠어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애교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애교가 있는 사람들이 애교가 튀어나오면서 아래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애교가 강조돼 보이고 애교가 더 이뻐 보이죠. 애교 밑으로 다크서클이 생겼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다크서클은 눈물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45도로 비스듬하게 있을 때 다크서클이라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 고랑 부위가 어두운 거를 개선을 하면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나머지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크서클을 다 개선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절반, 제가 볼 땐 절반 이상 좋아지는 것 같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사실 피부 색소나 혈관이 비쳐 보이는 이런 거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예요. 고랑을 개선하는 거예요. 고랑 개선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눈밑 지방이 적으면 지방 이식을 이용해서라도 무조건 볼륨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고요. 수술적으로. 수술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수술을 한번 해볼 텐데 좋아질지 어떨지는 봅시다. 이런 수술은 없어요. 그런 걸 누가 해요? 그러면 아니 뭐 레이저 같은 걸로 해서 피부 색소 좋아지게 못하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질지를 몰라요. 몇 번을 해서 좋아질지도 모르고 한 10번, 20번을 해서 좀 좋아진 거는 같은데
잘 글쎄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추천은 안 하죠.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영역은 아닌 거죠. 물론 그쪽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그게 자기 전문이죠. 그러니까 훨씬 거기에 대해서 더 잘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레이저가 있어서 해보면 이게 좋아진 건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나아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이다. 제일 효과가 좋을 뿐더러 딱히 다른 게 방법이 없다. 이래서 다크서클에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크서클과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